그 다음에 경제력이 괜찮은 나라. 그 다음에 법치가 정착된 나라. 국민들을 만나보면은 다 사람들이 신사입니다, 신사. 예절이 있습니다. 절도가 있어요. 말을 해도 아주 정확하게 하고, 편지를 주고받아 보면은 아주 문장을 잘 씁니다. 사람들이 대충 조용해요. 그런 사람들이 인류 국가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딱 공통점 하나가 있죠. 후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가다 어딜 가든 막 시끄럽고 떠들고 차 타고, 그러면 그게 후진국가예요. 선진국가 치고 시끄러운 데가 별로 없죠. 왜냐? 시끄러우면 남한테 폐를 주니까, 폐를 끼치니까. 그래서 이 인류국가 생활을 오래 해야 사람들이 점잖게 되는 겁니다. 교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숨에 오늘부터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모든 국민들이 미국 사람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은 몇십 년 단위가 아니라 사실 몇백 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과정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인류국가를 만들겠다고 기치를 내걸었어요. 굉장한 목표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목표죠. 불가능한 목표. 왜냐? 한국은 통일이 아직 안 됐다. 인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은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안 되고 인류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한민족 집단, 7천만 민족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2,300만 명은 짐승처럼 살고 있고 오늘도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살을 훔쳤다고 해가지고 공개 처형당하고 그 공개 처형당하는 장소에 소학교 아이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보게 만들고 아니 사람을 죽여서 연쇄살인을 해서 공개 처형된다면 이해가 가지고 살을 훔쳤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농민이 살을 훔쳤다 해가지고 공개 처형되는 저런 집단이 2,300만이 바로 지척에 있는데 우리가 인류국가 될 수 있느냐? 문을 닫아버리고 휴전선을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북한은 없는 걸로 치부한다 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기가 막힌 기사가 또 하나 나왔더군요. 정공로라고 공무원 노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북한의 대남 혁명 선동하는 노래가 그게 30몇 곡 실린 거예요.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의 일부 집단은 반역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편을 들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웃기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기관이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대통령은 입만 열면은 좋은 이야기 다 하는데 어제도 무슨 법정 김수환 이런 종교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12만 이후에 지금까지 유일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면은 그 사람이 뭘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뭘 하지 않았느냐. 뭘 하지 않았느냐를 보면은 또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뭘 했느냐.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일을 했고 한미동맹, 한일관계 많이 좋아졌고 남북관계에서 뜯어먹히지 않고 원전 수주도 하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 50%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한 60%는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지금 한국에 김정일 집단을 추종하는 세력이 주로 법을 파괴하고 안보를 위협하고 정교조와 같은 조직이 우리의 젊은 세대의 애국심을 파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기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 아니면 그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다 나중에 한 세월이 지나서 그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읽어본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착각을 할 거예요. 아, 이 시대에는 대한민국 안에는
좌익이 한 사람도 없었다. 안보 위협이 하나도 없었다. 간첩이 한 사람도 없었다. 평화시대였구나.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없는 그런 남태평양의 피지나 통가와 같은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구나. 오로지 경제만 몰두하면 되는 아주 태평성대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더구나 군기를 잡고 군의 규율을 맡으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졌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하루에도 신문만 보면은 여러 건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만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초월해가지고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수학교원이 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노무현 때 국정원보다 지금 국정원이 훨씬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때 검찰보다 지금 검찰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무부도 사형집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에 발언을 하지 않고 방향을 정해주지 않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으니까 힘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전투에 비교하면은 포병끼리는 열심히 잘 싸우는데 포병의 지원이 없고 공중 지원이 없어가지고 일진일퇴하고 있어요. 일진일퇴. 여기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나는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헌법 이전에 진실과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남한의 김정일 추종 세력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특히 공무원 집단 또는 언론기관 또는 대법원 이런데 혹시 이런 세력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국법을 총동원해가지고 반드시 극대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검찰 수사관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창문 끼얹는 이야기만 합니다.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 끝났으면 통일돼야죠.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가 끝났습니까? 이념을 논하는 것은 낡은 사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외교 잘하는 건 알겠는데 항상 허전한 게 있어요. 허전한 게. 그리고 항상 불안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위 중도 정책을 쓰면서 그 중도 정책을 경제, 사회 문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쓰는 것은 괜찮지만 안보에 대해서도 중도적으로 나가고 이념 문제에 대해서도 중도적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할 때도 중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할 때 중도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리부치하는 거죠. 적군과 우군 사이에서 중리부치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를 할 때 중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념 논쟁을 할 때 중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대한민국도 좋은 나라지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또 괜찮은 나라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통일은 서로 의논해서 하자. 이게 됩니까? 선과 악 사이에 중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3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과 형사가 사이좋게 대화하고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선과 악, 적과 동지, 반국가단체와 대한민국 사이에서 중도를 취하려고 하는 이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과외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을 중간에 바꿀 수도 없고 대통령의 인격을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그 사람 퇴임할 때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그 대통령을 닮아가면 되겠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65세 이상 병으로 사는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가 좌파 정권 때 했던 노력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